처음엔 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을 사줬고 같이 살면서 부족함 없이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집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밥을 차려도 젓가락 한 번 안 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요. 뭐 저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려 했죠. 근데 어느 날은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도 손님 오셨으니 정성껏 밥을 차렸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집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사연 세상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은 78세 김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건 너무했네 싶을 수도 있고 진짜 속 시원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이름은 김미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안 당하고 살았겠죠. 저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없는 살림에 장사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가며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죠. 남들처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잡았을 때 저는 이제 조금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속상해서 너희 가족이 날 왜 이렇게 대하냐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엄마, 요즘 세대는 그래. 좀 이해해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이 집을 사줬는데 그 집에서 제가 쫓겨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더는 못 산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 나를 서서히 밀어내는 것 같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돈댁까지 나를 무시하는데 내 친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그렇게 제 속을 달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나와서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녁에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일? 그건 아예 사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는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집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며느리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고 이러더군요. 여기 누가 사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시어머니야.
원래 같이 살던 분인데 그냥 방에 계셔 신경 쓰지 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방에 있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이 패인 내 얼굴,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내 모습,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끝내자. 내가 참아서 달라질 게 없다면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할 때다. 그리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외출하자마자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요. 이 집 원래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겠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결혼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집이니까요. 아들은 전세금 한 푼 보태지 않았고 대출도 없이 제가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에 가서 말했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지금 이 집에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대답했죠. 아니요. 이제 안 살 거예요. 집값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오랜 시간 참고 살았던 보상이려나요. 바로 집을 내놓고 매매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꼭 가져가야 할 것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집을 나가는 걸 눈치도 못 챘어요. 왜냐고요? 평소에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아들아,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대충 대답하더군요. 응. 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 집 내 거 아니다. 팔았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도 난리가 났어요. 이 집이요? 우리 집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며느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네 집, 아니, 내 집이었어. 난 이제 떠난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었죠. 아들은 당황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애는 우리 대출도 있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 취급 안 했잖니? 그럼 나도 너희를 책임질 이유가 없지. 그리고 저는 짐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찾아왔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랄까요? 그동안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 억울했지만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저는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보금자리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놨죠.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집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요. 짐을 풀고 앉으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나 혼자만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말이에요. 그 후로 아들한테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처음엔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애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다시 돌아와. 우리 애도 있잖아.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집에 있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얘네들은 내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구나. 내가 필요해서 찾는 거지.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답장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전셋집까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나 싶더군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내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 너는 내 가정을 꾸렸고 나는 내 인생을 찾은 거야. 아들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우리랑 다시 안 살 거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안 살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이제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니까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디 한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하나씩 도전해 나갔어요. 제일 먼저 여행부터 떠났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여행하는 게 가능할까? 처음엔 걱정했지만 막상 떠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서 동년배 분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었나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풍경도 보고 무엇보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맨날 가족들 챙기느라 제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중에서도 저는 댄스 스포츠에 빠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했을 텐데 막상 배워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자 어머님, 춤출 때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너무 답답하게 살았거든요. 이제야 살맛 나요. 정말 그랬어요. 살면서 이렇게 신나고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지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사돈댁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돈댁이 왜 저를 찾아오겠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평소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받아봤죠.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답했죠.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뜸을 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아, 사실 우리 애들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이 다시 돌아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그렇게 나를 무시해 놓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말끝을 흐리면서 자기들도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결국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찾는 거였어요. 이제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있을 땐 불편했을지 몰라도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를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가족은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사돈댁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늘 참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놀랐겠죠.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해져서 그래도 내가 가야 하나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미자 인생 2막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그렇게 제 삶을 다시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가고 시간 날 때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주말에는 근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한 번 만나줄 수 있어? 어디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저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이전처럼 당당하거나 무심한 태도가 아니라 어딘가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나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있을 때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며느리도 요즘 많이 지쳐 있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엄마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엉망이야. 그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 지금 나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하더군요. 응,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너희 집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나를 부르니?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더 황당한 말이 나왔어요.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살진 않더라도 혹시 집 한 돈 좀 나눠줄 수 있어? 순간 머릿속이 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게 무슨 농담이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다시 말하더군요. 엄마도 알잖아. 우리 요즘 힘들어. 대출도 있고 애도 키워야 하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정말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와서야 나를 찾더니 같이 살자는 말도 아니고 집 한 돈을 나눠 달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 집 팔고 나올 때 너희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그때 너랑 내 마누라는 나한테 한마디라도 붙잡았어?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엄마, 가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돈을 나눠달라고? 그제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뭔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돈도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바라고 살았나? 이 사람들은 결국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돈 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이전까지 쌓아온 미련, 정, 모든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이제 내 돈을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야.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아들은 당황해서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진짜 어려워져.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내 몫이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니까 내 일은 내가 해결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을 아들한테 희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아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그게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단호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도 점점 익숙해졌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같이 배우는 댄스 스포츠도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심지어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다들 제게 그러더군요. 미자 씨 진짜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기운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알아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기분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저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아들네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네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집을 판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년 부부였어요.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전에 이 집에 사셨죠?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저하면서 말하더군요. 그게 저희가 집을 사고 나서 대속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한 젊은 부부인데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님 아드님 같아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설마 아직도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엔 저희도 놀랐어요. 어느 날 밤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엄마, 문 열어봐 하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하게 식어갔어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이 맞나요? 네. 이름이 김민호 씨 맞죠?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들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살다가 내가 떠나고 나니까 현실을 직면한 거겠죠.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떠나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가 떠나고 살림이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이면서 그제야 나를 찾은 거겠죠.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경찰을 부르든 경비실에 이야기하든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한 삶만 살기로. 78세 김미자, 인생 2막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